이 이야기는 내가 걷기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육체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춘에서 어른이라는 의미로 조조 시리즈 7부 스틸본론 방영기념. 주인공 조조 그 이상의 카리스마 존재감 강함으로 우리를 조조로로 만들어버린 조조 시리즈 6부까지만 역대 최종 보스들의 능력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사학 서당계 PI꾼 한량총수입니다. 조조 시리즈 1부 팬텀 블러드의 진주인공, 야망을 위해 인간을 초월하여 흡혈귀로 거듭나다 디오 브란도. 디오는 역시나 1부의 주인공답게 인간 시절부터 보통의 인간들과는 급이 다른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확실한 공격 스킬만 어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사 마오마오도 울고 갈 독살 능력. 친아버지와 양아버지를 대상으로 갈고 닦은 독을 마신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완벽한 독살 실력. 참고 디오는 이 능력을 10분 발휘해 조스타 가문 입계를 넘어 지방까지 거의 차지할 뻔하죠. 두 번째, 일복급 복싱 능력. 인간 시절부터 달인간 피지컬에다가 파파를 독살하는 뇌지컬까지 갖춘 만큼 진짜 때려 죽일 듯한 기세로 몰아치는 신들린 더티 복싱으로 조나단의 기강을 확실히 잡아내며 서열 정리에 성공하죠. 세 번째, 흡혈귀 피지컬. 돌가면의 힘으로 흡혈귀가 된 이후부터는 치명적인 파괴조차 무효할 만큼의 조재생 능력. 인간을 압도하는 완력과 스피드. 흡혈을 통해 손상된 육체와 체력 무한 리필은 물론 흡혈한 대상을 시생인 부하로 재사용까지 하는 실황형 파워를 갖게 되죠. 네 번째, 일부의 초필살기 기화 냉동법. 자신과 접촉한 물질에 열을 빼앗아 얼려버리는 디오의 초필살기 기화 냉동법. 피부뿐만 아니라 체액까지 빙결시킴으로써 모든 생체 기능을 정지시켜버리기에 설령 파문전사를 할지라도 당해낼 수 없는 초필살기로 무적의 디오를 완성시킨. 근데 왜 개같이 처발린 건가요? 하지만 직접 접촉해야만 발휘한다는 한계도 명확하고 무엇보다 파문 그 자체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능력은 또 아니기에 결국 조나다의 웅장한 가슴팍에 안겨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죠. 조조 시리즈 2부 전투조류의 최종 보스. 태양을 극복하고 완전 생물로 거듭나다 카즈.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체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완전 생물체로 거듭난 카즈는 사악했던 순수학 디오 그 이상의 절대적인 강함을 보여주죠. 첫 번째, 조조 시리즈 고트 피지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능력을 손에 넣으며 근력, 스피드, 반응 속도, 지능까지 생명체의 정점에 선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 결과 파문은 물론 용암과 우주의 극한 환경조차 버텨내는 압도적인 내구성 초재생력을 지닌 블로불사의 육체를 완성하여 조조 시리즈 캐릭터 중 역대 최강의 피지컬을 갖게 되죠. 두 번째, 생체 변형의 완전 적응 능력. 우월한 어둠의 일족 중에서도 독보적인 천재로 평가받던 카즈답게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몸을 최적화시킬 수도 있죠. 공격 시에는 팔을 칼날과 촉수로 변형시켜 상대를 즉각적으로 절단내거나 관통시키며, 방어 시에는 껍질, 두쫑크 등으로 몸을 바꿔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이동 시에는 날개나 지느러미 등으로 구조를 바꿔 어디서든 최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최강의 적응 능력까지 갖고 있죠. 세 번째, 완전 생물, 궁극의 생명체. 이런 카즈의 필살기는 솔직히 따로 없고 그냥 존재 자체가 필살기입니다. 흡혈귀와 어둠의 일족의 유일한 약점인 태양과 파문을 완전히 극복해낸 순간부터 이미 답이 없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완전 생물 진화에까지 성공하면서 자신들을 유일하게 죽일 수 있었던 파문 완전 면역을 넘어 스스로가 파문을 사용하는 경지에까지 이르죠. 이처럼 약점 완전 극복과 함께 상대 맞춤 신체 변함이 강화를 이뤄내며 완전 생물로 거듭난 순간부터는 카즈의 손짓 하나하나가 필살기에 버금갔죠. 그렇기에 사실 그 어떤 조조가 왔더라도 야바이 제왕 조셉 조스타가 아니었으면 카즈를 잠재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정도로 개인 영향만 놓고 봤을 때는 이론상 조조 역대 보스들 중 부정할 수 없는 최강이 바로 카즈였지요. 조조 시리즈 3부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의 최종 보스. 조스타 일족의 숙적 최고로 하이한 기분으로 백년의 잠에서 깨어나다 디오. 3부부터는 파문 능력이 잠수한 패치로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스탠드 배틀로 넘어가죠. 그렇게 이를 갈고 부활한 디오는 3부 기준 가장 씹사기 스탠드 더월드를 선보이면서 조타로 일행 지지자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첫 번째, 시간 정지 없이도 이미 규격을 초월한 기본 성능. 보통 고유 특수 능력의 사기성이 높을수록 기본 성능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더월드는 기본 성능만으로도 규격을 아득히 초월한 괴물입니다. 레귤러 멤버조차 한방에 잠재워버리는 압도적인 파괴력.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실현시키는 무결처형의 스피드 외에 정밀한 타격 능력과 특유의 악랄한 센스가 돋보이는 반응 속도까지 완벽 전투 밸런스를 가진 스탠드죠. 사실상 근접 파워 하나만으로 적들을 압살하며 세계관 최강자급에 등극한 스타 플래티나와 정면 난타전을 벌이면서도 밀리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기본 스탯은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시간을 지배하는 스탠드 더 월드.
더월드 도쿄 도바에 선언과 동시에 전 세계의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 발동 후에는 오직 디오만이 멈춘 세계에서 사고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한데 디오를 제외한 다른 놈들은 시간이 멈췄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기에 디오의 무자비한 능력을 순간이동, 세비지 블로우, 효도 등으로 착각하여 진짜 능력을 알아낸 것만으로도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죠. 이처럼 사실상 발동만 하면 승패가 결정나는 공방일체의 무적기에 가깝다는 게 밝혀지자 슈발 게임 족같지 않네 라는 팬들의 극찬이 개같이 쏟아졌었죠. 세 번째, 억울해하지마, 사용자가 나 디오잖아. 사실 무적기 같아 보이지만 더월드 능력도 발동 후 쿨타임이라는 분명한 한계와 함께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힘을 진 존재가 바로 디오였기 때문에 능력의 사기성이 더욱 부각됐던 것입니다. 일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스탠드조차 능가할 수준을 가진 디오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특유의 잔혹함까지 더해지며 더월드는 단순한 시간정지 능력을 넘어 최강의 스탠드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조조 시리즈 4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의 최종 보스, 천박하지만 후후 발기해버렸으니 당신 것도 잘라두고 싶습니다. 최초의 멀끔한 사회인 스타일 최종 보스 키라 요시카게. 4부 최종 보스 키라는 스탠드 킬러킨을 통해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대한 악이 아닌 우리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살인마가 주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첫 번째, 닿는 순간 사라지는 완벽한 살인용 제1폭탄.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번 접촉한 대상은 무엇이든 간에 폭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표식도 흔적도 심지어 소리조차 없이 말이죠. 이처럼 접촉 한 번에 인간은 물론 일상성 모든 것이 순식간에 폭탄이 되어버리기에 설치 후에는 그가 원하는 순간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 기폭할 수 있죠. 당연히 맞서 싸울 틈도 피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가 닿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기에 여기서 더 끔찍한 점은 복사당한 대상이 파편조차 남지 않고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격자도 증거도 시체도 남지 않는 세상 가장 완벽한 살인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능력, 추적해서 죽인다. 시어 하트 어택. 스탠드 안의 스탠드 제2의 폭탄 시어 하트 어택. 표적을 끝까지 추적해 폭발하는 자율형 폭탄으로 한번 노려지면 떼어낼 수도 부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야 할 상대는 그저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마주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능력, 운명을 지배하는 폭탄 바이치 더 더스트. 평온한 쾌락살인마의 일상을 지키려던 키라가 궁지에 몰린 끝에 각성시킨 제3의 폭탄 바이치 더 더스트. 숙주의 몸속에 심어진 상태에서 자이든 타이든 키라의 정체에 접근하는 순간 자동 발동. 막을 수도 피할 수도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진실에 닿은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복사하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폭발과 함께 세계의 시간 자체가 1시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겉보기엔 일상으로 되돌아간 것 같지만 한번 죽음에 도달한 운명은 사라지지 않기에 같은 시간이 다시 오면 전에 죽었던 인물은 정해진 운명대로 다시 죽게 되죠. 즉 정체를 알려고 하는 순간 죽게 되고 죽음을 막으려 해도 이미 발동한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추적자는 이유조차 모른 채 사라지게 되고 키라는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죠. 비록 발동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조조 역대 보스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최강의 절대방어라고 할 수 있죠. 스탠드를 제외한 본체가 인간인 것도 모자라 이전 시리즈의 보스들과는 달리 신체 능력도 평범했기에 제조법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있지만 이처럼 킬러킨을 활용한 완벽한 암살과 절대방어가 가능하기에 실상은 작가인 아라키 센세조차 이건 주인공팀이 못 이기겠는데 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역대급 능력을 가진 보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조 시리즈 5부 황금의 바람의 최종 보스. 세상에는 결과만 남는다. 자신 이외의 모든 시간을 지우다. 깽단 파시오네의 수장 디아블로 비네거도 피오. 얼굴도 이름도 과거도 지워버린 유럽 마피아계를 장악한 절대 보스에게 주어진 스탠드 킹 크림슨. 첫 번째 능력, 시간을 뛰어넘어 결과만을 남기다. 예정된 행동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그 과정의 기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빗나가 있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이지만 디아블로는 이미 모든 걸 간파하고 대응하고 있죠. 킹의 능력이 발동된 순간 최대 약 10초가량의 시간을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즉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이 미래로 처리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삭제된 시간 동안 오직 킹 크림슨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텅 빈 결과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죠. 두 번째 능력, 예지 능력을 갖춘 귀염둥이 에피타프. 스탠드 킹 크림슨의 서브 능력 에피타프. 수십 초 앞에 반드시 이뤄지는 예견된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으로 상대의 계략, 공격을 미리 간파하고 회피하죠.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본래 킹 크림슨의 능력과 연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미래라며 삭제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에피타프만으로도 상대의 모든 노림수를 삭제해버리면 되니까요. 그야말로 싸우기도 전에 방어할 수 있는 역대급 절대 방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아예 불리한 일을 일어나기도 전에 전면 차단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은 부자유 속에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시간과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에 최후의 최후까지도 조르노가 이길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장선님, 디오의 더 월드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시간을 멈추는 더 월드 대 시간을 삭제하는 킹 크림슨. 이 양자구도는 지금까지도 조조로들 사이에서 뜨거운 개패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왜냐면 둘 다 다른 듯 너무나도 닮았으니까요. 시간을 지배하는 무적의 능력, 오직 시전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 결론만 말하쇼 선생. 선빵 필승이겠지만 디오의 더 월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킹 크림슨은 삭제된 시간 내에서 간접적으로 무적이 되고 동시에 자신 역시 상대를 죽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더 월드는 전 세계를 속박함과 동시에 자신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잃어버린 시간을 가진과 동시에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파멸적인 힘까지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삭제를 아무리 해봤자 정면에서 싸운다면 디오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스탠드 자체 성능도 더 월드가 더 뛰어나고 나아가서 스탠드 시점 본체 차이까지 계산을 하면 그럼 그런 좋은 능력 갖고도 진 디오는 병신이란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비슷하죠. 병신. 조조 시리즈 6부 스톤오션의 최종 보스. 운명처럼 조조의 혈통을 극복하여 신 디오의 의지를 이어 천국을 구현할지니 푸치 신부 엘리코 푸치. 디오를 찬양했던 푸치였던 만큼 그의 능력은 천천히 그렇지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진화합니다. 첫 번째 능력, 기억과 스탠드 능력을 뽑아가는 화이트 스네이크. 맞닿은 상대의 기억과 스탠드를 디스크 형태로 추출하여 강타하는 화이트 스네이크. 그렇게 마음이 뽑혀나간 인간은 정신력이 없어져 죽거나 가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를 방심시키거나 무력화시킨 다음에야 원활하게 발동할 수 있다 보니 사용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빼앗은 디스크를 다른 인간에게 꽂아 새로운 스탠드 유저를 만들 수도 있고 화이트 스네이크 자체적으로 자아가 있는지라 여러모로 활용도가 뛰어난 능력이죠. 두 번째 능력, 중력으로 전장을 뒤엎는 즉사 치트 시문. 화이트 스네이크의 단점을 극복하여 푸치 스스로도 무적이라고 느낀 스탠드 시문. 푸치를 기준으로 중력이 역전되어 벽, 천장, 바닥의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는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싸워야 하며 더 나아가 직접 맞닿은 순간 접촉 부위에 안과 바퀴 뒤집히며 치명상을 입게 되죠. 다시 말해 전장을 붕괴시키며 무수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걸로도 모자라 맞닿은 주먹 한 방에 잔혹하게 끝내버리는 그야말로 순수지향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세 번째 능력,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린 궁극의 필살기 메이드 인 헤븐. 디오가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이상을 손에 넣은 푸치가 완성시킨 최종 형태 메이드 인 헤븐. 해와 달의 운행, 계절의 순환, 낮과 밤의 교차, 문명의 흐름, 나아가 우주 전체의 시간 등 생명체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무한가속. 그렇게 인간이 쌓은 문명이 순식간에 낡아가고 계절이 당장 눈앞에서 바뀌는 등 인류가 체감하던 시간의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며 세계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죠. 하지만 오직 푸치만이 그 흐름에 완벽히 적응합니다. 타인에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이동하고 공격은 닿기도 전에 뒤처지기에 인간 즉 조린 패거리조차 최강의 숙적이 아니라 신의 능력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어린 양으로 전락하죠. 그렇게 메이드 인 헤븐으로 시간 가속이 우주의 종점에 도달한 순간 기존 세계는 끝나고 새로운 신세계가 도래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메이드 인 헤븐은 그동안 나왔던 시간 제어 능력들의 최상위 호환 능력으로 아예 우주의 법칙을 갈아엎는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리는 절대자의 권능이나 칭할 만한 괴를 달리하는 능력이었죠. 언제나 주인공 조조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며 조조 일행은 물론 독자들에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하여 끝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했던 조조 보스들의 능력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